네, 두 번째는 동성애 코드입니다. 한국 뮤지컬. 네, 창작 뮤지컬이. 네. 뮤지컬 계에도요? 네. 이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대중문화에서는 이미 좀 많이. 네. 근데 뮤지컬 계에는 아닌 듯 했는데. 네, 동성애 코드를 저는 꼽고 싶어요. 이 물결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지금. 이 웨이브가? 네, 이 웨이브가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대학로를 중심으로. 네, 지금 대학로에서 올라가고 있는 작품 중에 동성애 코드를 뽑아보자. 그러면은 내려갔지만 하트셉스트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하트셉스트. 네.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네, 그래서 그 이집트의 파라오 얘기예요. 하트셉스트. 네, 그래서 자기 옛날에 자기랑 친했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약간 호위무사처럼 되거든요. 그 관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어렸을 때 이제 친구였던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우정과 그 사이 사랑을 다루는 사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여 얘기죠. 여여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동성애 코드가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올해 갑자기 등장했나요? 아니면 물밑에 있다가 터지기 시작한 건가요? 후자입니다. 네, 후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웨이브는 작년부터 있었어요. 조짐이. 네, 작년부터.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하드코어적으로 뭐 동성애를 다룬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브로맨스라는 용어가 있죠. 있죠. 약한 우정들. 약간 센 우정 뭐 이 정도까지만 하지. 그렇죠. BL은 아니고. 손은 안 잡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매모호하게 살짝 오히려 더 아사모사하게 이렇게 가는 그 브로맨스라는 코드가 있는데 사실 브로맨스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에서는 오래된 이야기고요. 그것에 필적할 만한 시스맨스 계열이 작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스맨스. 네. 그래서 여가 마치 시스터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한 이런 느낌의 작품들이 작년에 있었죠. 그리고 대학로를 강타했고 그런 작품들이. 실제 인기도 많이 받고 있다. 그냥 강타했어요. 강타 정도. 강타 작년에. 홍년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홍년. 뭐 이거는 작년에 대학로에서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휩쓸었습니다. 홍년이요? 홍년. 작품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홍년을 쓴 우리 배시연 작가를 사랑합니다. 네. 배시연 작가가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배시연 작가를 사랑해요. 근데 조금 두려운 게 그 뮤지컬 보러 갔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도 영화에서도 남자들끼리 손잡고 있고 막 뽀뽀하려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거든요. 거리감. 근데 이걸 라이브니스라고 하셨잖아요. 더 세고 강경을 풀 수 있는 느낌이 그걸 우리 한국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들리는데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좋아해요. 열광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네, 그 접촉의 지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접촉의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랜드스케이프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약간 금기시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뮤지컬은 안 그래요.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런 금기는 없습니다. 네, 없고 이게 마케팅적으로도 되게 유효한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홍련을 뭐 시스맨스 약간 뭐 레즈비언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홍련이라는 제목을 딱 듣고 연상되는 게 있으시잖아요. 장화홍련 얘기인가? 이렇게 맞거든요. 네, 그것이 있고 또 하나의 원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리대기. 설어예요. 바리대기. 네, 바리대기. 그래서 바리와 홍련 사이에 벌어지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또 재밌네요. 엄청 이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작품. 근데 제가 이 작품을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딱 보고 객석에 앉아서 혼자서 거의 막 넋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야,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에너지가 너무 환상인데? 무대화 구현 방식도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으로 그냥 꼼짝없이 약간 뭔가 포박된 느낌으로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네, 뭐 거의 약간 넋을 잃은 상태에서 봤어요. 그 작은 자유극장에서 객석도 좁아가지고 엉덩이도 아프고 막 이런데 그냥 그런 저의 어떤 고통을 다 날려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되게 재밌는 거는 굿이거든요. 전체 구조가 씻긴 굿입니다. 특이하네요. 되게 특이하죠. 네. 홍련이라는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라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작가가. 되게 깊게 뭔가 되게 심리적인 작품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홍련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 작품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그게 몇 번째였더라? 하여간 막 몇만 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을 재판을 계속 네네네.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을 주재하는 사람이 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서로적 세계에서 발이가 신이 되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차용했는데 발이는 홍련이 언제쯤 진실을 말할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몇만 번의 재판을 하면서. 이거부터가 벌써 네. 찡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포인트 너무 좋네요. 이 포인트가 근데 바리가 왜 기다려주냐면 홍련의 모습에서 자기를 바꾸거든요. 원래 이 로맨스는 미러리즘이 좀 있죠. 그럼요. 네, 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거요, 딱 그거. 그래서 홍련이 억압되어 있는 그 심리적인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빨리 터트려주기를 바라는 거야, 바리가. 내 보고 앞에서. 있으면서 막 내 앞에서 빨리 터트려줬으면 좋겠어. 네네. 빨리 진실을. 그러니까 이게. 너의 진심을 빨리 너가 진짜 알고 있는 그거를 얘기했으면 좋겠어. 너가 지금 억압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을 자꾸 꾸미지 말고 진짜 너를 보여줘라는. 왜냐면 그게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는 그냥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 바리 댁이 서로를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버려졌던 존재인데 아버지를 구하려고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생명수를 주잖아요. 근데 바리가 자기를 생각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작가가 보이스 오브 햄리처럼 자기 속 얘기. 그죠. 보이스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날 버렸는데 나는 왜 그랬지? 그랬더니 나의 그 자발성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난 깨우침인데요. 네. 그 나의 자발성은 자발성이 아니라 아버지기 때문에 약간 대타자인 거죠.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예를 들어 나보다 어른이거나 나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돌봐주거나 아니면 나를 억압하는 존재라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자발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됐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억압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홍련의 모습을 통해 그런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바리가. 근데 홍련이 그런 인물이라는 걸 바리는 알고 있는데 홍련은 끝까지 말을 안 해. 나는 결말 궁금하다. 나는 내가 있잖아. 내가 이거 살인 다 저지른 거고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홍련이 언니가 죽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언니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창피하고 죽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끙끙끙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지점이 딱 통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는 그거를 빨리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만 번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리도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딱 터지는데 객서 그냥 울음바다예요.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싹 빌드업을 하다가 딱 터지거든요. 준비. 그걸 또 락으로 합니다. 또. 이걸 또 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터질 때 객석은 그냥 그 모습에서 자기가 보이는 거고 바리도 이게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넘치겠는데. 넘치고요. 저도 눈물이 막 났어요.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속마음까지 드러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간파를 잘한 거예요. 우리 배시연 작가가. 멋있습니다. 배시연 작가님 나이가 많으시나요? 아닙니다. 신예 작가예요. 근데 신예 작가님 그 자발성, 인간의 속마음, 그거를 그 껍질, 나무 속의 아이 뭐 이런 느낌으로 요즘 키워드들이 많은데 너무 잘 끄집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묘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묘파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이 작품은 굉장히 힘이 세다. 이거 보는 순간 정말 여기 있는 관객들은 여기에 다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나고 약간 형식은 실험적인 느낌이 들어요. 실험적인데 이게 다 씻긴 굿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홍련이 그런 자기를 고백하고 바리가 구슬해 주는 걸로 끝나. 천도시켜줘. 그래서 완전히 그냥 토속적인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이 몰아가는 게 큰 얘기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파는 나까지 포함시키는 맞습니다. 전체 너도 이제 구슬 맞아요. 그래서 나도 구슬 당한 느낌이야. 씻김을 나갈 때 씻김을 당한 느낌. 너무 내가 정화돼서 나갈 거. 맞아, 정확해요. 이게 너무 컨셉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 작년 대학로 여름 지금 거의 요때인데 씬을 강타했어요 완전히. 근데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그쪽 그 아까 동성애 코드로 치면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 아닌데 다른 아니죠. 작품 중에 시스맨스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동성애 코드가 가장 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작품에 접변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접변. 이거는 첫 중국 라이선스 뮤지컬입니다. 중국 뮤지컬이 우리나라에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많은 변화가 있네요. 뮤지컬계에도 진짜 많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데이 버투데이를 외치면서 지금 등장했잖아요. 나오셨네. 얘기해 주셔요. 진짜 뮤지컬이 그냥 저는 알라딘, 끝. 시카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영웅 또 15주년, 20주년 가겠지, kinky boots 하겠지 또 뭐 가을에 뭐 하겠지 뭐 이 정도. 뭐 프랑켄슈타인 누가 하지, 뭐 누가 나오지, 뭐 신송록 씨 언제 나오지, 뭐 이런. 근데 많은 변화가 있네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밤새야 되고요. 며칠에도 모자라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교수님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변이라는 작품이 작년에 이제 첫 중국 라이선스 뮤지컬로 들어왔는데 그 작품이 동성애 코드로서는 조금 더 급진적이에요. 스파이들 얘긴데요. 모르스부어로 소통하는 스파이들 얘기입니다. 근데 서로가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역할을 이렇게 바꾼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갑자기 배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장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 캐릭터를 다른 사람인데 스파이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딱 중간에 밝혀지면서 완전 객석이 엉잉 띠용 이렇게 되는 통수 맞는 반전과 그러면서 둘이 이제 왈츠 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르스부어랑 같이 가거든요. 와, 중국의 배경이고 당연히 이런 또 아주 재미있는 모르스부어와 왈츠라니. 그게 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이 다 살아있네요. 그죠? 확 땡기네요. 그러니까 그래, 모르스부어 왈츠 딱 맞는. 그죠. 그 모르스부어를 또 약간 넘버로 노래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 되게 약간. 근데 중국이라는 단어에 한국 관객분들이 드라마, 게임, 뭐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중국?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그죠? 수준이 낮지 않아?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한 제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더 잘해요.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기세로 가다가는 우리가 먹힐 수도 있겠구나. 다들 다른 쪽에서도 걱정해요. 게임 쪽, 영화 쪽 다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중국 시장을 우리나라가 두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가 수출. 그럼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금도 엄청 많은 우리나라 작품이 중국에 나가 있어요. 특히 샹하이. 그래요? 그럼요. 샹하이에 가면 한국 작품 지금 하고 브로드웨이나 있어요. 웨스트엔드 가야 좀 인정받는 거죠. 저쪽 위쪽은 상해 쪽 위쪽은 안 받는데.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확장하려고 했던 시장이 어디냐? 아시아예요. 그 대만 쪽은 많이 좀 들어왔는데. 대만은 최근 일이고요. 일본 쪽. 일본이 처음이에요. 일본이 굉장히 초기에 나가려고 했던 시장이고 그 다음 이제 중국 시장이고. 중국 시장 몰랐어요. 중국 시장에 한국 뮤지컬 얘기는 저는 처음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진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군요.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한국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까 중국에서 이거 진짜 인더스트리 보면은 끝내준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매출 규모로만 보면은 세계 4위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한 4,600억 정도? 4,600억 정도 됐습니다. 코피스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위 수준인데 중국에서는 놀라운 거죠. 이렇게 땅덩어리도 적고 왜 이렇게 잘 돼? 놀라셨죠. 일본 다음이 우리예요.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일본, 한국이에요 지금. 매출 규모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뮤지컬을 사랑하긴 사랑하네 한국 팬들이. 그러니까 마이너한 장르지만 사실 우리 이 인더스트리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고요. 그러네요. 되게 또 젊은 시장이기도 하고 아직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실험도 이제 가해질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중국 뮤지컬까지 들어온 거 보면 놀라운 거잖아요.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이거는 딱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포커 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그 대표가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이런 거 재밌습니다. 네, 한국에서 서사가 있어야 돼.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석사를 마쳤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컴퍼니에 들어가서 다 경험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될 게 뭔지를 쫙 본인이 감각을 딱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잘 되실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잘 돼요. 얼마 전에도 오셨거든요. 또 이제 만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감각으로 처음 보낸 게 접변이에요. 근데 완전히 그냥
너무 잘 완전 이렇게 솔드아웃. 첫 작품에 바로 어떤 포인트를 보여주는 게 뮤지컬계에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석사과정 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요즘 많이 도와주신 거.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몰랐는데 이제 작년부터 조금 친분이 생겨서 이제 소통을 좀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중국 라이센스 처음 쇼라는 거에 대해서도 놀랐고 거기에 그렇죠. 동성애 코드를 넣은 거. 동성애 코드 명확하게 여여. 근데 왜 우리나라 관객이 또 여여 코드에 환호성을 지르느냐는 것은 한번 왜냐면 뮤지컬 덕후하면 저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분들의 대리만족이나 꿈 판타지에 대해 라이브니스가 높은 뮤지컬에서 그런 걸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거기에 조금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뮤지컬 관객은 특히 덕후들은 20, 30대 여성 싱글 여성이다. 이건 약간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너무 명확한 팩트입니다. 네네. 근데 그동안 그 20, 30대 싱글 여성들 덕후들이 좋아했던 작품은 동성애 코드로만 따지자면 게이물이었어요. 남성의 사랑을 다룬 작품들. 그것의 시발점이 스림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스림이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스림이가 잘 되다 보니까 이런 계열의 작품이 쏟아지는 거예요, 대학로에. 그 이유는 사실 되게 명백해요. 제작비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배우는 딱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악기는 피아노 한 대입니다. 피아노 한 대라는 것이 주는 매혹이 있어요. 같이 앉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를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이미 제작비가 엄청나게 세이빙이 되는 거예요. 뮤지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라이브 연주, 오케스트라, 플레이어 그러네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때문에 잡아야 되는 음향 시스템. 그러네요. 악기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많이 들어가면 음향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게 다 돈이에요. 근데 피아노 한 대 라이브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세이브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이런 모델이 있다니 천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확 잘 되고 나서 이런 류의 스타일들의 작품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2인 3인 악기 최소화시켜서 이런 작품들 다 남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쭉 됐었고 단순히 그냥 뭐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 너는 나. 나는 너, 너는 나. 이런 류의 작품들이 그냥 대학로를 휩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여자 관객들이잖아요. 좀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겠는데요. 내가 원하는 작품들은 언제 오나. 그러니까 그 작품을 좋아하면서도 약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투? 미투 2018년에 있었던 이런 미투 사건으로 공영이가 한번 쫙 정리가 됐는데 그 사건을 타면서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왜 뮤지컬은 여여가 주인공인 작품은 없는 거지? 왜 2, 3인극 중에 여자 배우들이만 하는 작품은 없는 거지라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관객들이 그런 걸 보고 싶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니즈에 이제 맞춰주는 것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 배우가 등장해서 이렇게 칼싸움하는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배우장에 그런 류의 인기 엄청 많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장면이야. 저는 옛날에 만화책 보다가 전 재미없는데 친구들한테 여사친들한테 왜 재미냐면 넌 이 느낌을 모른다. 넌 이 느낌을 몰라. 그렇지. 그거요. 남자는 알 수 없는 있어. 바로 그것. 이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 이게 그러면 있어요. 베르사유의 장미 뮤지컬도 어떻게 보면 동성애 코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작품은 동성애 코드는 아니죠. 여자 사실 변장하고 있었던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동성애 코드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로 변장한 여자의 모습을 보는 그렇죠. 그 멋있음 그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작품에서는. 근데 이제 대학로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시스맨스류의 작품들은 이런 여여의 관계성이 굉장히 깊어지는 작품들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하트셉스트 같은 게 이제 그런 류의 작품인데 칼싸움하고 막 활극을 보여주고 근데 이제 활극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이나믹을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우게 되는 겁니다 관객들이. 보고 싶긴 하네요. 보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동안 내가 바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약간 PC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에. 젠더 이슈로. 근데 그런 것들이 오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지금 시스맨스류의 작품들이
작년부터 나왔는데 그게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동성애 코드가 강해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는 계속 더 활성화나 저는 무조건입니다. 계속 할 거예요. 네, 무조건. 네,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트렌드인가요? 아니에요. 한국만 지금 네, 한국이 유독 그렇습니다. 한국이 유독 그렇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브로드웨이를 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헤비랑도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브로드웨이 제작비가 얼마쯤 들어갈 것 같으세요? 한 작품? 저는 이제 헐리우드 하면 영화밖에 모르니까 또 2달 정도 하고 배우 캐스팅 돈 주고 뭐 무대하고 그러면은 한 $10,000,000? $10,000,000? 한 100억 정도면 대작이지 않을까? 네. 뮤지컬이? 네. 아니에요. 지금 평균 제작비가 250억에서 300억입니다. 네. 건물을 몇 개로 올릴 수 있어요? 네. 250억에서 300억. 어헵도 $1,600만. 아, 그렇게 돈을 200억이 넘게 엄청 들었어요. 큰 돈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니까 저는 어헵이 무슨 뭐 소규모 절대 땡. 소규모는 배우들이 적게 나온다라는 의미에서의 소규모죠. 제작비가 진짜 크네요. 이거 강조했어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오해예요. 100% 오해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는 250억 한국 돈으로 300억 사이의 돈이 들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실험을 하겠습니까? 실험을 한다는 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프로듀서들이 한 작품을 기획할 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너무 힘들어. 살 떨려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미래를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작품이 될 거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믿음만 가지고 250에서 300억을 태운다? 그렇죠? 이거를 누가 해요?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 웬만한 것보다 더 쓴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스트를 할 수가 없고 뭐 방법적은 있겠지만 반응을 조금씩 보면서 올리는데 하더라도 그 뮤지컬의 결정은 더 생동감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얘기고요. 지금 박천유 작가가 나와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작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꼭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게 간절하네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게 레토릭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험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따 어획 얘기를 심층적으로 얘기 나누겠지만 한국의 분들은 일단 토니상 받은 거에 상 받으면 좋아해서 관심이 있는데 제작비가 그렇게 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예상 못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작비를 좀 많이 알려주면 더 한국 팬들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런 돈이 들어서 어떤 장면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교수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코드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드리면 이 코드가 생긴 지는 오래된 거긴 하지만 작년 말부터 여성을 테마로 좀 더 많이 가게 한 가지 조심스러운 컨셉이라 그래 어떤 조언? 앞으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재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씁니다. 소재주의. 그러니까 이 소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 소재가 산업적으로 잘 되는 소재다. 스코어를 올릴 수 있는 소재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대중문화는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 쏠리게 돼 있어요. 찍어내야죠. 빨리. 찍어내는 거 양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단명합니다. 그 코드는 금방 올드해져요. 그렇겠네요. 네, 금방 올드해지고 식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형보다는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그 중심,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시. 네, 저는 그게 작품의 차별적인 지점을 만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시작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시작성이 있어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하는 걸까. 저는 순간 와 그냥 막 찍어도 되겠는데?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막. 피아노 말고 한 대만 더 갖다 놓고 여자들의 막 이런 생각들 막 설화에서 찾거나 그러면 막 그럴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 다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스코어만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공연을 올리는 건 자기 마음이거든요. 내 돈 들여서 하는 거, 뭐 어디에 투자를 받거나. 그거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이 하나의 코드가 잘 된다고 해서 단명을 시키면 안 된다. 재미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된 어떤 코드를 우리가 좀 확장하고 조금 더 다르게 만들어보고 정말 하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내가 동성애 물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라는 거에 대한 아주 뭔가 굳건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것을 저는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작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예전에 생각합니다. 저도 그 연극 뮤지컬보다는 연극을 막 대학로 다닐 때 그 비슷한 연극들이 계절마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코미디물, 짓다, 라이어 막 따라하면서 라이어. 그쵸. 그러니까 좀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 대학로 오히려 덜 찾게 되고 새로운 작품 없나? 맞아요. 갔더니 다 벽보에 사람만 다르지 다 비슷한 라이어 작품. 맞습니다. 참신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어쩌면 해피엔딩, 메이비 해피엔딩은 바로 그 참신성으로 승부한 작품이에요. 대단한.